13년째 4인 가족으로 살면서 평균 식비 70만 원 이상을 넘기지 않았던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거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4인 가족이 되고 나서 평균 식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딱히 예산을 짜면서 생활을 안 했어가지고 계속 가계부를 적긴 하지만 정확히 식비가 얼마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써온 가계부들인데, 제가 결혼 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4인 가족으로 살면서 평균 한 달 식비를 한번 봤거든요. 전 다 적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이들 어릴 때는 많이 적게 나올 때도 있었고, 뭐 30만 원 쓴 적도 있었고, 40만 원 쓴 적도 있었고, 평균 거의 50, 60 이러다가 최근에 그 평균 한 달 식비를 보니까 70만 원 이상을 넘기지 않고 생활을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 식비를 딱 정해서 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가계부를 한번 봤더니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4인 가족의 초등학생 집에 봤을 때 저는 많이 쓰고 있지 않은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잘 아껴서 썼던 이유가 뭘까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알려드려야겠다. 뭐 충분히 유튜브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줄여진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켜게 되었고, 그걸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대형마트를 끊은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대형마트를 가면은 모든 게 비싸잖아요. 많이씩 사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가면은 기본이 2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도 7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더 많이 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냉동식품이나 묶음 상품을 사두면은 결국은 당장 그걸 다 처리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 근처 식자재나 과일 가게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중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대형마트를 끊고, 그러니까 필요한 식재료는 동네 마트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그때그때 조금씩 사는 습관이 들여졌거든요. 확실히 불필요한 소비가 좀 줄어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마트에서 사서 잘 활용을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큰 금액을 한 번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는 끊은 지가 7년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저는 냉장고를 관리하는 습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꽉꽉 채워놓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두면 저도 잊게 되고 유통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항상 저희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건데, 현재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적고, 그리고 이걸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옆에 같이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를 요리를 몇 개를 적고, 그거를 장 보는데 추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장 봐야 될 거, 그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재료들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렇게 해서 항상 적어놔요. 그래서 실온에 항상 있는 것들은 항상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에 있고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식재료를 썼다 그럼 바로바로 지우거든요. 이렇게 지워서 항상 이렇게 냉장고 정리를 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일주일 식단표를 짜봤는데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그날 먹고 싶은 게 자꾸 달라지니까, 그럴 바엔 그냥 적어보자. 그래서 식단을 날짜별로 짜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걸 쭉 적어서 그날 이렇게 해먹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랑 냉동실에 음식을 쟁여두지 않고, 일주일치 장을 만약에 이번 주에 보면은 그걸 다 해먹지 않게 되거든요. 제가 적은 것도 지금 꽤 많거든요. 그 다음 주는 이 중에서 또 해먹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사서 추가로 구매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5가지, 6가지 시간을 한두 시간은 아니, 1시간은 아니고 2시간 이상 들여서 반찬을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5가지, 6가지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 만족감이 있는 반면에 가족들에게 주면은 그날 정말 맛있게 먹고 냉장고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먹는 건 먹지만 또 안 먹는 건 또 그만큼 그러니까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반찬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지 않고 만들어서 넣어 놓는 게 오래되는 거는 만들고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사기도 하고 장조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 제가 만들어서 넣어 놓고 근데 그것도 쪼끔씩 만들어요. 많이 만들면 버리게 되는 식재료가 더 많기 때문에 다 쪼끔씩 만들고 그때그때 해서 먹는 편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해 보니 그게 더 알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두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DIY로 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많이 장 봐서 또 그거를 이렇게 소분해 놓고 되게 좋은 습관이긴 한데 저희 집이랑 별로 안 맞는 게 그걸 만약에 4 개, 5 개를 만들어 놓으면 1 개, 2 개는 맛있게 먹다가 나머지는 또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냉동으로 해 놨다고 해도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럼 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밀키트 안 해 놔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뭐 묶음으로 그러니까 2-3개 있는 떡볶이 이런 거는 저도 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쟁여 두지 않는 습관이 식비 절약에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계부를 정말 꾸준히 작성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수기로도 쓰고 어플로도 써 보고 메모장에도 써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열심히 이걸 하다가 지금 엑셀 가계부를 저한테 맞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다른 분들이 나눔해 주셨던 것도 참고하고 저한테 맞게 쪼끔씩 변경을 해서 지금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부는 제가 원래 연말에 나눔을 할까 했는데 아이들 학교 가고 정리도 어느 정도 돼서 조금 지금부터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나눔을 잠깐 짧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집에 항상 들어오는 월 수입과 총 지출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다 적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가계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은 식비에서 쓰는 그 지출 정도만이라도 쭉 적어 보면 내가 얼만큼 쓰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적어야 내가 얼만큼 쓰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나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지출을 많이 했을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비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잘자잘한 돈이 모여서 크게 되거든요. 습관을 들여보시면 식비가 많이 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저도 지금 예산을 짜면서 생활을 해 보니까 더 줄게 되기는 해요. 근데 4인 가족이 먹다 보니까 마냥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먹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지출 기록을 적는 습관은 소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로는 평일에는 집밥을 해 먹고 주말에는 이제 외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말에 내내 외식을 하는 건 아닌데 2끼 정도는 주말에 외식을 하거든요. 대신에 평일에 최대한 집밥을 해 먹어요. 근데 집밥을 해 먹으면서도 그 5일 동안에 치킨이라든지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신랑이 한 번씩 본인 용돈으로 사 주기도 하고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외식을 많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최대한 '평일은 집밥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이 사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먹는 그 습관. 그 덕분에 이제 외식도 쪼끔은 주말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 '블로그 지원을 받으니 식비가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 어릴 때 3년 정도 블로그를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바빠 가지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회사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고 시간이 약간 남아서 작년부터 다시 블로그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찬을 받든 안 받든 제가 이 가계부를 썼던 걸 보니까 식비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맛집 방문이라든지 밀키트를 가끔 받아서 양이 조금 많아졌다든지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금액엔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외벌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비도 조금 더 줄여야 돼서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활발하게 하면서 식비를 더 줄여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예산 짜는 게 140인데 그것도 조금 줄이려고. 근데 어쨌든 소비 습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항목을 꼭 생각하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식재료 같은 경우도 확실히 냉장고 앞에 붙여 놓으면 뭐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여기서 해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3년째 4인 가족으로 살면서 평균 식비 70만 원 이상을 넘기지 않았던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 끊기, 그다음에 냉장고 관리하면서 반찬이나 이런 걸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꾸준히 지출 기록을 했던 거, 그리고 평일은 집밥 먹고 외식은 최대한 주말에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쟁여두지 않는 습관. 이 정도가 평균 식비를 많이 넘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비뿐만이 아니라 꾸민 비용이라든지 옷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거든요. 뭐 겨울 의복 같은 경우는 뭐 롱패딩이라든지 아이들이 크니까 또 엄청 옷을 많이 사진 않고 그때 몇 개 추가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사진 않고, 그리고 세제랑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도 소모품이잖아요. 비싼 걸 사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렴하지만 성분이 괜찮다고 하는 그 성분을 보고 사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두면 금액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한 4-5개를 같이 한 번에 사는 편이고, 쿠팡 이용을 해가지고 반품 상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생활 곳곳에서 이제 아끼는 습관이 조금 들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가계부를 결혼해서만 쓴 건 아니고 신랑이랑 연애하면서도 이제 데이트 통장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건 이 정도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댓글로 이제 알려주시면 저도 그거 참고해가지고 아끼지만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을 해볼게요. 다음에 또 이런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거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